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전국시대 김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소림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술자리부터 많은 모임이 있게 될 텐데요. 이럴 때 특별히 몸 관리, 마음 관리 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가 참 많은데요. 얼마 전에도 우리 지역 여수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여성이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해 바다에 빠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다행히도 해양경찰에 의해서 쉽게 구조가 됐지만요.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렇죠. 늘 강조하는 말씀이고요. 아무리 말해도 지겹지 않을 만큼 운전대 잡으실 때 꼭 교통안전 준수해 주시고요. 특히 연말 되니까 음주운전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안전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쉽게 들을 수 있지만 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데요. 꼭 지키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첫 소식은요 아주 매운맛 한번 찾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매운 들감비부터 그 핵짬뽕 이런 매운맛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국민들이 왜 매운맛을 좋아할까요? 글쎄요, 개인마다 그 이유가 다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매운맛을 찾는 이유는 입맛을 돋우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강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음식에 청양고추 넣어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추 외에도요, 이 고추를 대적할 만한 특별한 라이벌이 있다고 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혹시 그 노란 가루의 특유의 향을 뿜어내는 카레 원료 그거 맞나요? 전국시대 오래 하실 때 좀 짐작이 가시는 것 같은데요. 네. 노란 황금 찾으러 임실로 떠나봅니다. 어머니, 제가 금 찾고 다니는데 지금 여기 금 기운이 엄청 나거든요. 혹시 금목걸이나 금반지 갖고 계세요? 없지요. 아니 어머니 계속 금 기운이 나오는데. 아니 그러면 어떤 금이에요? 물건이지. 청정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 임실. 땅속 깊은 곳에 누런 황금 열매가 주렁주렁. 금 나왔다 뚝딱. 건강한 매운맛의 강자 임실 울금입니다. 추수가 끝난 황량한 들녘 한가운데 제철 맞은 수확의 기쁨으로 신바람 나는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들어보니까 네. 지금 여기 임실에 오면은 황금이 있다고. 네. 예, 황금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 오면서 보니까요. 황금 들녘도 없고 지금 황금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게 황금인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까? 예. 네. 아니 지금 그냥 캐시긴 한데 이게 황금이. 이게 황금이요? 이게 황금 색깔은 황금 색깔인데 아니 이게 이름이 정확히 뭐예요? 울금이라고 합니다. 아 울금. 700년 전에 네. 열대지방에서 우리나라에 유입된 식물인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토종화된 식물이죠. 울금의 역사는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 기록돼 있습니다. 임금님이 드실 정도의 울금이면 제가 볼 때 진짜 황금이 맞네요. 네. 뭐 이거 예전에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옛날에는 주로 약용으로 동의보감에도 나오지만 아. 약용으로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예. 지금은 약용뿐만 아니라 식용으로 많이들 드시고 계시죠. 자연이 내린 천혜의 선물 울금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불교 문화와 함께 유입된 토종 작물인데요. 대표적인 재배지였던 전라도 7고을 중 임실의 옛 지명, 임실현에서 재배하는 울금이 가장 좋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인정받았습니다. 울금은 첫 서리가 내린 뒤 수확을 시작하는데요. 덕분에 추수 끝낸 임실의 농민들이 또 한 번 바빠집니다. 예를 들어 이 울금을 그냥 우리가 샀어. 그럼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거를 좀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 씻혀서 깨끗이 씻어서 그러니까 썰어서 말려서 분발하셔가지고 어. 양념에 다 들어가도 돼요. 이게 약 효능도 있고 예. 이게 또 이제 먹으면 어디에 그렇게 좋아요? 당도도 좋으시고요, 변비도 좋으시고요. 음. 다 좋은 거대요, 만보통치에. 아, 이게 변비에 예, 변비도 좋으시대요. 피부도 좋아지고. 그럼요. 아주 어머니. 그냥 피부만 좋아하면 번들번들 다 좋아요. 아니 근데 어머니, 저기 우리 어머니는 변비 없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요거 먹고는 이제 없어졌어. 진짜요? 아 진짜로? 예, 예. 아. 엄청 심했는데 요거 먹고는 그냥 없어졌어요. 그럼 이 안에 이게 과연 뭐가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예? 아니, 울금이. 샀어봐요. 예? 울금이 아니. 좋다니까요. 아니 무슨 성분이 있는데 그냥 막 먹으라고 그래요. 내가 보니까 이게 흑파냐 흑파. 막무가내로 밀어넣는 아줌마의 공격에 정표씨 한입 베어 무는데 쓰다
아리다 낯설다. 이거 생으로 먹으면 안 되죠? 제가 볼 때 어머니 한번 먹어봐, 어머니. 그렇다면 당당히 울금을 베어문 어머니의 반응은? 아 맛있다. 주로 뿌리를 사용하는 울금은 약용, 식용, 염색용으로 이용되는데요. 임실에서 생산되는 울금은 대부분 식용과 약용으로 사용됩니다. 뿌리와 줄기는 종자로 쓰고 잎은 잘 말려서 방향제로 쓰고 그야말로 실속 작물입니다. 아이고 이꽉 찼으면 갖다가. 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아이고, 그럼 몰라요? 아유, 보면 몰라요. 울금은 일본의 장수마을 어르신들이 주로 섭취하는 천연식품으로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울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쪽에 보면은 이 알맹이만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는 보면 이렇게 또 뿌리만 하고 있는데 뿌리도 다 먹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주로 심는 쪽으로 많이 하고. 아, 내년 농사용으로. 네, 이거 이제 씨용으로 지금 이용하려고 지금 따로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저 강황 보시면 잎 있으시죠? 네.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네. 잘 이렇게 썰어서 말리시면 차로도 끓여 드시고. 아. 특히 아토픽 있으신 분 있잖아요, 네. 아이들. 그러면 이거 말렸다가 이제 이거 끓여가지고 모욕물 하면 아토픽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목욕물 하면 네. 울금이 이 뿌리 네. 그리고 알맹이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울금은. 전부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천혜의 자연 조건과 무농약, 무공해를 지향하는 임실울금은 최근 다양한 제품으로 가공, 생산되고 있습니다. 임실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이곳에서 울금 건조와 가공이 이루어집니다. 대표님, 저희가 오전 내에 또 울금을 캐지 않았습니까? 네. 울금을 밭에서 캐서 네. 이렇게 예쁘게 말려요. 말려서 그다음에 이 분쇄기로 네네. 분말을 해서 그 다음에 환이나 분말 제품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건조시킨 울금은 3회에 걸친 분쇄 과정을 통해 분말로 만들어지는데요. 노란 울금 분말은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식재료가 됩니다. 후추처럼 육류나 생선의 향신료로 이용할 경우 생선 비린내와 고기 특유의 누린내를 잡아주고, 막걸리에 분말가루를 타면 즉석 울금 막걸리 제조도 가능한데요. 같은 음식이지만 좀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는 말씀. 울금을 넣으니까 평소에 삼겹살을 제가 3인분 먹는데 이렇게 울금을 넣으니까 6인분은 거뜬히 먹을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울면 막걸리. 아, 울금 막걸리. 울금을 여기서 생선에도 찍거든요. 힘이 안 나죠? 아, 진짜 좋네. 이거는 완전히 맛이 비린내 이런 게 없어. 무조건 잡아주고 양을 평소보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먹으면 살이 찔 것 같아. 2배를 더 먹어서. 살 좀 찌면 어떠랴. 입이 원하고 몸이 원하는 것을. 맛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정표씨 일당보다 밥값이 더 나오겠어요. 황산화 효과와 혈관 청소까지 해준다는 황제의 가루 울금. 임실 농민들의 건강 비결, 장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소득 작물로서 울금이 앞으로 많은 발전을 하고 좋은 상품을 개발해서 좀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겁니다. 건강도 챙기고 농가 수익도 올리고 지역 경제까지 웃게 만드는 임실의 효자작물 울금. 금 나와라 뚝딱, 울금 나왔다 뚝딱. 세상 그 어떤 단풍보다도 더 노랗게 물든 가을 울금밭은 아름답습니다. 울금 가루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흔히 먹는 카레 원료 가루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가루를 그 생선이나 고기 이렇게 묻혀서 구워 먹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잡내나 비린내도 잡아주고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네. 울금 좋은 거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울금 농가들 이 가격이 예년만큼 좋지는 않고요. 일손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뭐 울금뿐만이 아니라요. 요즘 이번 해에 우리 농작물이 풍년이고
풍작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농산물 많이 애용해야겠죠. 그리고 농민분들도 파이팅입니다. 네, 꼭 힘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엔 기분 좋은 콘서트 현장 한번 가볼까 합니다. 이 콘서트는 다양한 장르가 함께 혼합된 특별한 콘서트라고 하죠. 네, 대중가요의 무용, 거기에 비보잉까지 모두 합쳐져서요. 우리 속초 시민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이름이 조금 독특합니다. 속초의 만판 콘서트 함께 가보시죠.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속초 엑스포공원. 지난 주말 이곳에 특별한 무대가 마련됐다. 대중가요부터 국악, 무용, 비보이까지 다양한 장르가 총집합해 신나는 한판 콘서트를 열었다는데 흥겹고 신바람 나는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보자. 자, 그래서 오늘 이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속초 시민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람 중에 가장 좋은 여러 바람이 있잖아요. 넙새바람, 한이바람, 갈바람, 마파람, 또 어머님의 치맛바람. 그중에서 제일 좋은 바람이 신바람이거든요. 네. 메르스 때문에 상심했던 시민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힐링하고 한판 신바람 나게 잊어버릴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공연을 만든 겁니다. 속초 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콘서트. 반가운 얼굴도 찾아왔는데 가수 김장훈 씨가 들려준 곡은 산호라면. 노랫말처럼 산호라면 흐린 날도 있고 해 뜨는 날도 있는 법. 내일의 해를 기다리며 다 같이 힘을 내자고 든든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사랑만큼 강한 게 없구나를 다시 한번 제가 늘 생각했지만 느끼는 시절이니까 이제 속초 시민 여러분들도 힘들죠. 근데 저도 힘듭니다. 사실 저도 뭐 빚도 많고요. 지금 행사 열심히 해서 갚아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를 더 사랑하고 또 우리한테 용기를 주면서 이렇게 살고 가끔씩 이런 문화를 보는 게 힘이 나잖아요. 만판 콘서트란 무대와 객석이 하나가 돼서 가득 채움을 뜻한다. 다양한 문화예술이 결합하고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이 더해졌는데 세계 정상의 실력을 보여주는 비보이 댄스 팀의 무대도 정말 멋있네요. 속초는 저희가 공연하러 여러 번 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경치가 너무 좋고 여기 시민분들도 인심도 너무 좋으시고 오늘 이런 기회를 맞이해서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뭐 쌓였던 스트레스나 뭐 메르스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든 일 많았잖아요. 그런 어려운 일들 다 털어내시고 기분 좋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박수와 호응을 이끌어내는 데는 역시 춤이 최고죠. 역동적이고 예술적인 몸짓에 속초가 들썩인다. 이어진 공연은 전통의 멋을 보여주는 향발무. 사뿐사뿐 가벼운 발놀림이 속초시의 밝은 앞날을 기원하는 듯한데 이번 콘서트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했다. 올 한 해 힘든 시기를 겪었던 시민들을 위로하고 문화예술을 선사하기 위해 진행된 사업. 작품성이 검증된 각종 공연단체들이 참여해 풍성한 무대를 꾸몄다. 특히 문화 소외 지역인 속초에서는 더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고. 2015년도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입니다. 특히 우리 속초시를 보면은 가뭄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만판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열흘간 비가 왔습니다. 근데 콘서트가 딱 진행되는 오늘은 이렇게 햇살이 밝게 지금 비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만판 콘서트가 정말 우리 속초시와 강원도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판 벌리는 그런 한마당 극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메인 무대가 펼쳐졌다. 예로부터 춤과 노래를 통해 삶의 애환을 풀어왔던 우리 민족. 이 신명의 힘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 우리 민족
민족은 굉장히 즐거운 민족이거든요. 한이 많은 민족이 아니고 즐거움을 표출하는 민족인데 이상하게 한 많은 민족으로 자꾸 표현이 되는데 오늘 그 여러 가지 그 음악들이나 보면 굉장히 즐거움을 많이 주는 게 우리 민족의 그 신명이거든요. 아마 이 신명을 더 잘 풀어내면 우리가 찡그리에 있던 인상들이 더 피어지지 않을까.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창작된 우리 음악. 힘찬 에너지가 느껴지는 풍물놀이와 함께 무대는 절정으로 치닫는다. 어깨가 들썩이게 만드는 무대, 잠시 감상해볼까요? 이번 공연은 전통이라는 모티브 아래 다양한 예술이 결합한 크로스오버 콘서트다. 임동창 명인의 화려한 피아노 선율과 섬세한 가야금 소리, 그리고 강렬한 일렉트로닉 사운드까지 전통과 현대가 만나 폭발하는 뜨거운 열기가 관광객들을 열광시킨다. 우리가 어제 왔거든요. 근데 막 그 바다 파도가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 뭔가 에너지를 새롭게 해주는 그런 좋은 속초 앞바다가 그 큰 자산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속초 앞바다에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힘으로 우리 속초 시민들이 건강하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꿈을 잘 이루기를 바랍니다. 웅장한 설악산 산맥을 따라 흘러오는 기운, 그리고 푸른 동해바다가 전하는 파도, 천혜의 자연이 속초에서 만난다. 이 힘을 속초 시민들에게 전하기 위해 임동창 명인은 속초 아리랑이란 곡을 만들어 선보였는데 아름다운 속초의 삶과 행복이 잘 느껴지네요. 저희가 어떤 노래, 그 지역의 노래를 만들어가서 그 지역에 가서 하면 그 속초에 사시는 분들의 그 기운과 잘 맞는단 말이에요, 그 노래가. 그러면은 그분들이 호응이 느껴지고 그분들이 그 노래에 흥이 나는 걸 느껴지니까 저희도 마치 속초 시민이 된 것 같은, 그리고 속초 아리랑의 그 기운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부를 수 있었어요. 모두가 함께 즐긴 힐링 콘서트. 다채로운 공연 예술로 무대를 채우고 관객들 마음속엔 감동과 신명을 가득 채웠는데 이 흥겨운 한판을 통해 어느새 슬픔은 반이 되고 기쁨은 배가 됐다. 네, 지금 속초에서 참 한판 신명나게 지금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연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너무 신나고 좋죠. 이런 소리 지역에서 이런 공연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속초에는요, 솔직히 이런 공연들이 직접적으로 볼 일이 많이 참 없어요. 이런 공연 직접 보시니까 좀 에너지가 느껴지시나요? 네, 지금 특히 속초는 자연환경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이렇게 멋진 공연이 펼쳐지니까는 여기 보는 사람들 모두 저 제목 그대로 힐링이 될 것 같아요. 한바탕 신명을 풀어내며 하나로 어우러진 시간. 어려움 많았던 올 한 해도 이 만판 콘서트를 통해 시원하게 해소됐길 바랍니다. 보고만 있어도 어깨가 절로 들썩여지고요. 또 흥이 납니다. 네, 속초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가뭄 때문에 힘들었고요. 전반기 때 메르스 여파 때문에 굉장히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아무튼 이런 신바람 콘서트로 지역민들의 위로가 됐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또 문화 소외 지역에요. 이와 같은 다양하고 풍성한 행사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전국시대에 함께하고 계신 시각 8시 52분입니다.
구름이 많이 끼어있는 여수 하늘의 모습인데요. 한동안은 맑게 개인 모습을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한 비 소식은 없고 낮 최고 기온은 14도로 어제보다 평균 1도 기온 떨어졌습니다. 늦은 저녁부터 기온이 점차 떨어져서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 춥겠으니 건강 잃지 않도록 대비 잘하시고요. 해상에서는 강한 바람과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곳저곳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연말 분위기가 이제 물씬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좋은 연말에 김종수 아나운서 좋은 소식 없나요? 저는 항상 제 자신과 연애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연말 되면 항상 쓸쓸한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을 얼른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울산 소식입니다. 자유로운 만남이 좀 쉽지가 않은 우리 장애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기회가 제공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좋은 자리에서 특별한 인연을 찾고 또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쌍쌍 파티라고 합니다. 이 파티 역시 커플들의 모임인가 보죠. 맞습니다. 그것도 네. 아주 열정적인 커플인데요. 사랑의 큐피트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현장 함께 가보시죠. 봄꽃처럼 화사하게 가을 단풍처럼 단아하게 그 여자가 예쁘게 화장을 합니다. 오랜만에 거울도 보고 머리도 세우며 그 남자도 멋지게 단장을 하는데요. 오늘은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만난 11월의 어느 멋진 날입니다. 이곳에서 특별한 쌍쌍 파티가 열린다기에 아침 일찍부터 찾아가 봤습니다. 고운 웨딩드레스 자태에서 벌써부터 사랑의 기운이 팍팍 가득가득 느껴지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이름하여 두근두근 커플 예감 더 특별한 쌍쌍 파티가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 행사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오늘 행사는 자유로운 만남이 어려운 그 장애인분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통해서 친분을 쌓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쌍쌍 파티입니다. 누군가와 서로 좋아한다는 마음을 만든다는 게 참 힘든 순간인데 네. 어떤 부분에 제일 신경을 좀 많이 쓰셨어요? 저희 봉사자들이 게임을 함께 진행하면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릴 겁니다. 네. 진짜 기대돼요. 네. 직원들의 재능 나눔과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모아 올해로 두 번째 특별한 쌍쌍 파티가 열렸는데요. 커플 매칭이 되고 1년 안에 결혼이 성사가 되면 결혼식을 무료로 치러준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파티를 앞두고 다들 행사 준비로 바쁜데요. 한쪽에선 사랑의 기운 팍팍 담긴 풍선 장식에 여념이 없습니다. 모두 다 뜻깊은 행사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파티다 보니까 좀 더 사랑을 엮을 수 있는 하트 이쪽으로 많이 남녀가 제가는 많이 컨셉입니다. 아 진짜요? 예. 오늘 커플이 좀 많이 탄생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봉사자들 많으니까 많이 안 되겠습니까? 예. 오늘 사랑 마음껏 이뤄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응원하는데 어찌 사랑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같이 힘을 보태봤는데요. 오전 내내 준비한 끝에 이렇게 달달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드디어 오늘 파티의 주인공들이 등장할 차례인데요. 인연을 만나기 전에 먼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가장 예쁜 모습으로 운명의 상대를 찾아 나설 예정입니다. 어머. 분장을 다 마치거나 아니면 이제 하실 분들이랑 부모님들께서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근두근 커플 예감 더 특별한 쌍쌍 파티 대기실. 얼마나 떨릴까요? 들어가 볼까요? 우후, 바바바바바. 안녕하세요. 기다리는 시간만큼이나 침이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대기하고 있잖아요. 약간요, 여성을 만나려고 하니까요, 약간 긴장되고 약간 두근거리네요. 아직까지 여성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면 이게 얘기를 똑바로 할 수 있을지 좀 겁이 납니다요. 오늘 소문에 의하면 여자분들이 많고 남자분들이 좀 작대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네요. 아마도 참말로. 기분 좋은 예감을 안고 드디어 연회장으로 입장하는데요. 오늘 이곳엔 지역의 40세 이하 경증 장애인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남자가 27명, 여자가 17명으로 기대와는 달리 아무래도 남자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도 애가 타긴 마찬가지겠죠. 아마 이 순간에 누구보다도 제일 떨려 하실 분들이 바로 부모님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작년에도 여기서 했었어요. 근데
서로 좀 안 맞았나 봐. 그래 헤어졌는데 이번에는 좀 돼갖고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어머님의 간절한 소망과 함께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다들 동심으로 돌아가 어색한 분위기를 서서히 녹여가는데요. 자기소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봅니다. 그죠? 나이가 어떻게 돼요? 31살. 31살. 20대라고 보셨는데, 그죠? 자, 여성분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 이동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사랑 찾아 적극 나서는 여성 참가자들인데요. 오고 가는 작은 신호도 놓칠세라 자원봉사자들이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자리에서. 보니까 서로 눈빛을 좀 주고받는 커플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있는 것 같아요. 만나시면서. 같이 춤추시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진짜요? 아니 그런 거 자, 보면 다 좀 같이. 막 설레이지 오른손 않아요? 한번 쫙 들어보세요. 설렜어요. 아까 춤추시면서. 오른쪽 사람. 아니 이분 어디서 낯익다 했더니 아까 대기실에서 떨린다고 했던 그분 아닌가요? 어머 지금 보니까 누구보다도 이 순간 용기와 열정을 내뿜고 계시죠. 이에 질세라 다른 참가자들도 매력 발산에 나서봅니다. 다들 사랑의 신호를 잘 전달했을까요? 맞잡은 두 손에서 뭔가 찌릿찌릿 전기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과연 몇 커플이나 탄생을 할지 사랑의 큐피트가 부디 관역을 향해 잘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도 식후경이라 했던가요? 주방에선 사랑의 레시피 듬뿍 담은 요리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맛있는 기운받아 사랑도 쑥쑥쑥 솟아오르겠죠? 오늘 왠지 기분 좋은 예감이 듭니다. 오늘 쌍쌍 파티에서 멋쟁이 신사 한 분 있습니다. 어머, 제이 아저씨. 혹시 오늘 여기서 마음에 드신 분 있었어요? 뭘 이렇게 주섬주섬. 왜 이렇게 적어놨어요? 내가 딱 보니까 그 여성분과 잘하면 어떻게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 약간 들었습니다요. 내 인연이다. 예, 내 인연이다. 12번 임동주. 그 인연의 주인공을 찾아 나서 봤는데요. 12번 임동주님 맞으세요? 어머, 찾았어요. 김원지 사랑의 메신저. 제가 좋은 소식을 물고 왔어요. 강호동 닮은 어떤 분이 임동주 씨가 그렇게 예쁘고 첫눈에 반하고 나의 인연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마음에 든대요. 괜찮아요. 아 진짜요? 강호동 닮았다고 소개를 해달라 그랬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따다따. 뭔가 예감이 좋죠? 얼굴 봤죠? 네, 아까 봤는데 이쪽에 있을 때요. 어땠어요? 잘생기고. 네. 어머, 아까 춤도 잘 추던데요. 어머, 이 흥겨운 마음을 춤으로 한번 표현해 주세요. 정말 기분 좋아 보이죠? 여러분, 한 커플 탄생한 것 같네요. 드디어 예쁜 커플 1호가 탄생을 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열심히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었는데요. 웃고 즐기고 함께 춤추고 살며시 손을 잡는 사이 어느새 서로의 마음이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모두 6커플이 탄생을 했습니다. 두 손 꼭 잡은 그 마음 그대로 모두 다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보시면서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계셨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요 사실은 몇 커플이나 될까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6커플이나 나와서 그게 가장 기쁘고요. 그 헬렌 켈러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 행복의 문이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한쪽 문이 열린대요. 그런데 닫힌 문만 보고 있다가 열린 문을 못 찾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계시지만 또 다른 문을 찾으시면 훨씬 또 그 삶이 더 이렇게 풍요롭고 또 함께 어울리고 또 나눔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했기에 더 소중한 인연이 오늘 맺어졌습니다. 11월의 어느 멋진 날 이어진 예쁜 인연.
부디 그 마음 그대로 오래오래 변치 않길 바랍니다. 네, 6살이면 꽤 괜찮은 성과인데요. 누군가와 마음이 맞게 되면 그 자체가 기적이라 그러는데 제가 더 설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이 쌍쌍파티 2회째라고 합니다. 1회 때 맺어졌던 커플이요. 바로 2달 전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2회니까 2 커플 정도는 결실을 맺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랑의 큐피트 화살이 끝까지 제 몫을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큐피트가 남는 화살 있으면 저한테 또 한 방 쏴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힘내시라고요. 이번에는 힘 좋은 가을 생선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제주에서 이거 수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뭐 가을 생산하면 대부분 뭐 전어를 생각하실 텐데 전어는 아닌가 보죠. 아닙니다. 네. 힘 좋은 방어를 만나러 가볼 텐데요. 방어 수확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바람이 두 뺨을 스칠 때 제주 바다에서는 통통하게 살이 오르는 이것이 있습니다. 제주말로 배지근하고요, 쫄깃해서 전국의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이것 만나러 가실래요? 찬바람이 불어오는 이맘때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제주 바닷속 이것. 차고 센 물살 속에서 찰지게 살이 올랐다는데 모슬포 바다 가두리에는 갓 잡아온 이것들이 기세 좋게 물살을 헤엄친다. 자, 이젠 다들 아시겠죠? 그렇다, 제주 모슬포 바다의 가을 진객, 바로 방어 되시겠다. 이야, 크다.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마라도에서 생산되는 대방어예요, 대방어. 아,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마라도 앞바다에서 잡힌다는 대방어. 우와, 저도 이렇게 큰 방어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느 정도나 큰 거예요, 그러면? 이거 미터로는 한 1m가 조금 더 넘을 것 같고요. 네. 무게로는 한 9kg, 10kg 정도 갈 것 같아요. 9kg에서 10kg 정도. 우와. 쩍 벌어지는 크기와 무게, 보통 방어가 이 정도다. 새벽녘에 나간 방어배는 오후 늦게 돌아와 출하전까지 이곳 가두리에 방어를 풀어놓는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맘때부터 살이 오르는 방어. 저 멀리 캄차카 반도에서부터 먼 길을 달려온 방어는 우리나라 최남단 이곳 모슬포와 마라도의 여정을 푼다. 이곳에서 봄까지 마라도 해역의 거친 물살을 헤치며 사느라 살은 단단해지고 봄철 산란기를 앞두고 한껏 기름기가 올라 방어는 겨울철 최고의 맛을 선사한다. 방어 한 마리면 어른 서너 또 양껏 먹을 정도. 기름지고 두툼한 살은 최고의 횟감. 게다가 남은 뼈와 머리까지 하나 버릴 게 없는 최고의 생선이다. 우와, 아니 방어는 무조건 통통해야 한다더니 진짜 이게 살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예, 방어는 지금 제철이고요. 네. 지금 최고 맛있습니다, 지금. 아니 근데 제가 방어 맛있다는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더 맛있는 부위가 있다면서요? 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위는 네. 등살이 이쪽은 목살입니다. 이쪽은 이 목살이 이게 좀 통통해서 갖고 깍두기처럼 좋습니다. 이 깍두기처럼 해갖고 이러시면은 좀 크긴 큰데 이것이 육질이 기름기가 쫙쫙 나옵니다. 씹으면은. 아니 저는 회를 깍둑 썰게 한다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근데 목살 부분을 이렇게 먹는 거구나. 해보십시오. 지금 이 부위가 상당히 사람들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위가. 왜냐면 이게 기름기가 최고 많이 있습니다. 이래가. 아, 아니 보고만 있어도 이렇게 삭삭삭 고기 같으면 왜 마블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느낌이 있어. 이 부위는 남들이 참 맛있는 부위입니다.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 요 부위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부위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요게 어느 부위라고요? 배꼽 부위입니다. 배꼽. 방어의 배꼽을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사각사각 이렇게 씹히는 감이 진짜 최고네요. 그리고 끝맛은 정말 제주말로 배지근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싹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많구나. 쫄깃한 등살과 입에서 살살 녹는 목살과 배꼽살. 보기만 해도 기름기가 촤알촤알. 아, 드디어 먹음직스러운 방어의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근데 이 멋진 방어에 함께
등장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예, 저는 모스포 수협 조합장 이미남입니다. 오신 김에 방어 자랑을 아주 시원하게 한번 해주세요. 예, 저희들 방어는 다른 데하고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 방어는 그 생자리를 떠서 이제 방어를 미끼를 끼워서 이제 외줄 낚시 이렇게 해서 낚는데 다른 데는 인조 미끼로 해서 이렇게 낚고 또 육지부에도 방어는 납니다. 나는데 육지부하고 제주도하고 틀린 부분은 뭐냐면은 육지부에는 물살이 세지 않아서 방어 맛이 뭐라고 합니까? 살이 토실토실 안 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물살이 이렇게 셉니다. 특히 또 마라도 주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뭐 한두 번째 이렇게 하는 물살이 세서 고기가 쫀득쫀득해서 방어가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맛있고. 근데요, 조합장님. 저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요. 좀 먹어도 될까요? 같이 드시죠. 예. 같이 한번 먹어볼까요? 예. 근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부위도 다 다르다잖아요. 예, 맛이 지금 상황에서는 세 가지로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신김치에 이렇게 싸서 네. 또 그다음은 이 소금 간장에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한번 드셔보면은 그 특미가 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방어를 기름장에 찍어서 예,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드셔보십시오. 해서 그냥 먹으면 되는 예. 겁니다. 근데 조합장님, 이거는 회가 아니라 그냥 고기 같은데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 방어, 특별히 더 맛있게 먹는 비법. 소금장 콕 찍어 신김치에 돌돌 말아서 먹으면 풍미가 더해진다. 오늘 혜진 씨 물 만났네요. 진짜 먹으면 먹을수록 행복한 게 이 방어인데요. 저야 뭐 이렇게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모슬포에 와서 먹을 수가 있겠지만 예. 또 많이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 나도 방어 먹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예, 11월 12, 13, 14, 15에서 3박 4일 동안 모스포 이제 항구 근처에서 이렇게 방어 축제를 엽니다. 이 부분은 뭐 다른 그 축제하고 틀려서 우리 민간인들이 이렇게 화합해서 이제 축제를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진 축제고, 또 방어를 뭐 드실 분은 말씀을 축제 기간에 말씀을 하시면은 더 맛있는 부분, 더 쉽게 말하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방어가 더 찰집니다. 이렇게 해서 큰 방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택배도 가능하고. 오래 기다렸다. 찰지고 달달하고 기름진 방어. 저 먼 바다를 거쳐 맛있게 돌아온 너. 참 반갑다. 코끝을 스치는 바람은 차가워도 이 늦가을 방어가 있어 행복하다. 커서 넉넉하고 함께 나눠 행복한 방어 한 마리. 바다의 죄와 붉은 유혹 방어. 접수하실래요? 네, 덩치부터가 남다르고요. 영양분도 풍부하다 그러니까 가을 가기 전에 꼭 한번 먹고 싶습니다. 네, 방어의 눈 주위에는요, 특히 콜라겐이 많고 비타민 D가 풍부해서요, 요즘 같은 철에 제격이라고 합니다. 네, 흔히 붉은 속살 생선 같은 경우에는 좀 살이 무를 것이다 생각하는데 방어는 좀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 화면에서도 보셨죠. 마라도의 거센 물살을 헤치고 잡힌 제주 방어는요, 더 차지고요, 또 풍미가 최고라고 합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 가을 건강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엔 가을에 한번 떠나면 좋을 것 같은 이런 장소 알려드릴까 하는데, 우리나라에 사막이 있다 이러면 믿으시겠어요? 사막이 우리나라 하면은 강과 산이 풍부한데 사막이 있다는 거 저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아마 다른 분들도 오해하실 것 같은데요. 충남 태안에 가시면 신구리 사구란 곳이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장관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태안 사구에 물결치는 바람의 무늬. 한 줌씩 쌓아올린 모래성은 15,000년 세월이 흘러 거대한 모래 언덕 신구리 사구를 탄생시켰는데요. 바람의 땅이자 희귀 동식물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땅. 충남 태안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구불구불 해안선이 아름답게 펼쳐진 충남 태안. 변화무쌍한 움직임은 아름다운 해변과 고운 모래사장을 만들어 언제든 신비로운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와, 근데 비가 오고 나서 바다가 분위기 너무 있고 그리고 해수욕장이 넓어서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오늘은 사막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왠지 오늘은 신기한 그런 여행이 될 것 같아요.
멀리 아프리카나 이집트에서 볼 법한 사막이 바로 이곳에 있다니 외국인 리나에게 더없이 신기한 여행이 될 것 같은데요. 수많은 해변 사이에 숨겨진 특별한 풍경, 사구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 직접 탐방에 나섭니다. 대체 사구는 어떻게 생기는 건지 머릿속은 물음표로 가득한데요. 태안 신두리 사구는 초속 17m가 넘는 탁월한 북서 계절풍에 의해 성장된 사구입니다. 시기는 빙하시대 이후 15,000년 전부터 성장이 시작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는 사구의 물결과 마주합니다. 거대한 사막과도 같은 신두리 해안사구. 자연이 내린 신비로운 보물인데요. 겨울바람과 파도가 밀어낸 작은 모래가 오랜 세월 쌓이고 쌓여 거대한 모래 언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저곳이 그냥 단순한 모래 언덕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저곳은 생명의 땅입니다. 지금 현재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저곳에는 표범 장지뱀이 지금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들어가 있고요. 개미 귀신들이 지옥을 파놓고 개미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올라가서 밟으면 그 생명들이 죽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 이상으로 고요한 생태계를 간직하고 있는데요. 금개구리, 표범, 장지뱀 등 보존 가치가 높은 희귀 동식물들은 사구의 뿌리를 내리고 삶의 터전으로 삼았습니다. 흔히 보기 어려운 생명체를 관찰하는 재미, 바로 신두리 사구에서만 허락된 즐거움이죠. 사구에는 9가지에서 10가지 정도의 사구의 식물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예요. 얘는 얘의 이름은 개새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기에는 연약한 여인 같지만 사실은 뿌리는 깊이 1m까지 깊이 들어가요. 그리고 넓게 들어가요. 그래서 날라온 모래들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야말로 경이로운 자연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구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도 해양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모래 언덕을 벗어나면 싱그러운 곰솔 생태숲이 일행을 기다리는데요. 푸른 이파리와 시원한 향기, 전혀 다른 풍광이 리나의 눈과 코,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드네요. 아, 바다 앞에서 소나무들 많이 봤는데 여기는 약간 좀 어둡고 다른 모습이네요. 네, 그래서 이 소나무를 우리는 곰솔이라고 불러요. 옛날 사람들은 곰과 검을 같은 의미로 썼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나무를 우리는 흑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 진짜 까맣다. 까맣죠? 피톤치드가 팡팡. 천천히 곰솔 숲을 거닐면 몸과 마음의 여유가 샘솟는 기분인데요. 숲을 지나고 나면 초원이 펼쳐집니다. 야트막한 언덕은 마치 제주도의 오름을 꼭 닮아 있네요. 특히 이곳은 신두리 주민들에게 소원을 이루어주는 장소로 소문나 있다고요. 한여름밤에 유성우가 비처럼 쏟아지는 모습을 보고 마을에 있던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별이 똥 싸네? 그래서 이곳을 별이 똥 싸는 언덕, 별똥제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언덕 밑에 움푹 파져 있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람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언덕과 슬랙들을 바람이 만들어줬어요. 바람은 참 못하는 것이 없는 만능의 작가인 것 같아요. 경이로우면서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강력한 힘이 느껴지는데요. 특히 사구를 만든 신비로운 바람은 추운 겨울 우리 몸에도 찬바람을 일으킵니다. 으슬으슬 코끝이 시리다면 태안의 별미 박속 밀국 낙지탕으로 몸을 따끈하게 녹여볼까요? 박속과 마늘, 고추, 양파, 무 등 재료를 넣고 팔팔 끓인 다음 싱싱한 낙지를 넣어 살짝 데쳐 먹는 요리인데요. 봄은 주꾸미, 가을은 낙지죠. 쓰러진 소를 벌떡 일으킬 만큼 영양 가득, 입맛 살리는데 최고입니다. 낙지는 안 익을수록 맛있어요.
좀 덜 익을 때 생낙지도 먹으니까 네. 살짝 익혀서 잡수시면 맛있어요. 우와. 이제 6월에는 낙지가 요만한 낙지가 나와요. 그러다가 그게 점점 커서 지금은 이제 말 그대로 가을 낙지거든요. 가을에 나오는 제철 가을 낙지. 낙지. 이렇게 커요, 낙지가. 우와. 근데 이거 이제 박 속의 시원한 맛과 숭숭 썰어 넣은 청양고추가 칼칼한 맛을 내며 낙지와의 환상 궁합을 이뤄냅니다. 맛있겠다.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요. 숟가락으로 국물도 잡수시고. 맛있죠? 씹힌 맛 있고, 근데 질기는 맛이 아니고 부드러워요. 여기 낙지는 뻘낙지라 뻘에서 나오는 낙지이기 때문에 부드러워요. 그런 낙지보다 연하고. 그럼 국물 맛은 어떨까요? 와. 끝내줘요. 왜 이렇게 시원해요? 생각보다 맛있죠? 네. 박 속에서 그렇게 시원한 맛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맛있어요. 아까운 국물을 남길 수 없겠죠? 칼국수와 수제비를 넣으면 또 다른 맛을 즐길 수 있는데요. 시원한 국물이 밀국에 스며들어 깊은 맛과 쫄깃함이 모두 살아있습니다. 왠지 보통 국수보다는 맛있을 것 같아요. 자, 많이 줘야지. 어떡해. 수제비도 먹고. 푸짐하다, 정말. 한 번 움직인 젓가락은 맛있는 음식 앞에 좀처럼 멈출 줄 모르는데요. 뜨거운 요리를 시원하게 즐기는 리나. 어느새 한국 사람이 다 된 것 같네요. 아니 근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맛있는 것만 먹을 때는 아뜨아뜨 하면서 먹잖아요. 왜 그렇게 먹는 건지 이제 알았어요. 찬바람으로 싸늘해진 몸에 온기를 후 불어넣은 뜨끈한 국물. 기운찬 낙지의 힘이 리나를 기분 좋게 합니다. 와, 정말 행복이 따로 없네요. 아름다운 경치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시원한 국물에 각성 밀국 낙지탕 맛있죠? 너무 맛있어요. 이름이 길어서 못 외우지만 이런 맛을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추천합니다. 작은 모래가 거대한 언덕을 이루고 바람에 실린 씨앗이 뿌리를 내려 생명의 땅으로 거듭난 신두리 해안사구. 자연의 손으로 빚어낸 경이로운 풍경 더하기 우리 몸과 마음을 채우는 소울푸드가 있는 곳. 충남 태안에서 일상의 쉼표를 찍어보세요. 정말 사막에 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여기서 사진 찍으면 여기가 사하라인지 모압인지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태안의 지형은 그 강한 북서풍과 직각을 이루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쉽게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 풍광을 구경하시려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비경을 보고서는요, 반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 몇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화면으로 잠깐 뭐 보지는 못했지만 그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개미 귀신, 또 표지, 표범 장지뱀 이런 희귀 동식물도 많기 때문에 한 번쯤 가시게 된다면은 새로운 생태 탐방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도요 가장 마지막에 나왔던 그 태안 원북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박속 밀국 낙지탕 이거 꼭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네, 사구도 구경할 겸 태안으로 한번 여행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고흥군에서는 고흥 덤벙 분청문화관 건립과 관련해 개인 및 단체가 소장하는 유물을 2017년 문화관 개관 전까지 기증 기탁받고 있습니다. 전시나 연구, 교육을 위해 뜻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죠. 문의사항은 고흥군청 문화관광과로 연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반 시민 및 축구 동호회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사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림픽 기념관 1층 교육장에서 매월 25일 오후 7시 반에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은 체육시설관리소 관리 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립도서관에서 여수 시내에 있는 6개 도서관을 통합해 하나의 온라인 서비스로 개선하기 위해 개편했습니다. 이번 통합 시스템에선 6개 도서관에서 책 정보를 검색 및 대출뿐 아니라 다 읽은 책을 반납하거나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에 따른 개편 작업으로 27일까지 회원가입이 정지된 상황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문의사항 여수시립도서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 마동 근린체육공원에서 2015 내고장 농산물 주말 직거래 장터가 이번 주말 28일과 또 22일에 마지막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번 행사는 올해 모든 농산물의 풍작으로 판로와 가격 폭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돕고 소비자의 싼 값으로 좋은 물건을 공급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네, 장터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정우시대, 저희 내일 아침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